안녕하세요. AP US 히스토리 테스트 프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말 그대로 테스트 프랩이니까 이 AP 시험이 어떤 식의 어떤 그 문제 유형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지, 어떠한 유형의 에세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강의를 언제쯤 들으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US 히스토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험이 최종 목표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맛보기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 이제 All About AP World History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이제 내용 어떤 개념 지식이 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 쌓여 있으면 좋고 한 3분의 2 정도라도 된 상황에서 이제 들으시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감이 이제 더 빨리 잡히니까 좋을 것 같은데 늦어도 제 생각에는 이 All About 시리즈를 그 겨울방학에는 다 끝내고요. 한 2월이나 늦어도 한 3월 정도에는 이 강의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 강의 듣는다고 또 바로 뭐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AP 시험 전에 한 달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 3월 정도에는 늦어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정이 늦으면 4월 초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약간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컬리지 보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AP US 히스토리 관련된 요 자료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컬리지 보드 가시면 이거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툼한 책자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들춰보는 것도 시간 꽤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만 제가 이제 뽑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참고서가 되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를 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잘 참고한 저 같은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팍팍팍팍 넘어가서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시험의 비중이 범위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그 페이지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일단 1491년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국사는 미국 대륙의 원주민들의 역사는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근데 원주민들이 뭐 이 이후에라도 안 살았냐 하면 안 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떤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백인들과 어떤 식의 교류를 했고 뭐 이런 거는 좀 알아줘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고 저는 여기서 지금 유닛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연도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All About AP US History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뭔가 보이는 숫자들이 막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거죠. 1607년은 와, 제임스타운이 건설된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역사가 이제 영국 식민지가 최초로 개척되는 시기까지를 전체 시험에서는 한 4%에서 6%를 넣는데. 그리고 그때서부터 1754년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French and Indian War가 시작된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또 뭐 이 정도를 넣겠대. 근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렌치 앤 인디언 워 발발 전까지는 전체 시험에서 뭐 한 10%, 뭐 많으면 14%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는 언제부터냐? 프렌치 앤 인디언 워 다음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쫙 보시면 자, 아는 숫자들, 기억나는 숫자들, 연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요거는 설명드렸고 1800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때서부터 그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임기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1848년은 여기는 뭐 Manifest Destiny 또는 뭐 멕시코랑 전쟁한 거 또는 뭐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쉬 이게 이제 이 해죠. 그 다음에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그럼 48로 끝났으면 48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44년도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요거는 지금 선뜻 생각이 안 나고 요거는 생각이 나네요. 1877년. 이거는
자, 남북전쟁 언제 끝나죠?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나죠? 여기 있네요. 65년에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가 졌잖아요. 그래서 남부가 이제 북부의 공화당에 의해서 재건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재건이 언제까지냐 하면 77년. 리컨스트럭션이 끝나는 게 77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남북 간의 격차, 남부의 상황, 이런 걸 다루는 데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승리로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98년은 또 어떤 해입니까? 이거는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죠. 아메리칸 워. 그래서 요 시기는 아마 공화당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성장하는, 산업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시대의 대세에 마구 이제 뛰어드는 그런 시기를 다룬 것 같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요거는 2차 대전 끝난 때. 그래서 그때서부터 80년부터 현재, 요렇게를 비슷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 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략 봤을 때 프렌치 앤 인디언 뭐 이전의 상황은 좀 이렇게 그래도 듬성듬성 나오는 것 같고, 그때서부터 1980년까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감 잡으시면 되고, 지금 이걸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요 연도들, 이거 중요한 연도들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범위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시험 문제가 객관식 문제와 에세이 세 종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가 55분 동안 55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는 게 전체에서 40%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에세이 3종 세트가 short 에세이가 있고, long 에세이가 있고, long 여기 지금 이름 있죠, long. 그 다음에 이제 document based 에세이가 있는데, 요 3종 세트가 각각 뭐 20%, 15%, 25% 해서 전체의 또 60% 비중을 차지를 한대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거 지금 잘 이렇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AP 월드 자료인데요. 제가 US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해서 월드 자료를 갖고 왔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객관식이 40%, 에세이가 6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세이보다 객관식에 나는 내가 이쪽에 자신 있으니까 여기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 형식적인 반영률은 40%, 60%지만 실질적인 반영률은 제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에세이가 좌우해요, 거의. 예. 에세이 잘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웬만큼 객관식 문제도 맞추고,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에세이에서 망해버리면 절대 고득점 안 나와.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게 역시나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만, 컬리지 보드에서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들, 뭐 용인에 있는 이제 모 자사고의 학생들이 그 해 시험을 본 결과를 분석 자료를 학교로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이거는 US 히스토리 아니고 월드 히스토리야. US 히스토리는 숫자가 얼마 없었는데 월드 히스토리는 그래도 한 80명 가까이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게 객관식이잖아요. Multiple choice question.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관식 에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물론 문제 유형이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했지만 뭐 비중은 거의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회색 막대가 전체 응시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요 까만색 막대, 요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용인에 있는 모 자사고니까 훌륭한 학생들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되게 잘 가르쳤겠죠. 그래서 highest force에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다. 극소수를 빼놓고는. 그죠?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 얘들이 다 5점 받았냐? 그렇지 못해. 그러면 5점을 받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여기를 보셔야죠. 여기는 지금 에세이 점수인데, 이 에세이 점수가
하이스트 포스에 들어간 애들이 지금 대략 60%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5점 받은 사람이 지금 50 조금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요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도 상위 25%, 여기서도 상위 25% 들은 애들이 대부분 다 5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일단 형식적인 반영률보다 실질적으로는 에세이가 훨씬 반영률이 높다는 지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최종 결과에서 전체 응시자 중에 5점 받은 애들은 10% 남짓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지금 그 5배 가까이 되는 50% 남짓 되는 학생들이 5점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물론 얘들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이 당시에 똑같은 분석 자료들이 쫙 왔거든요. 제가 다른 과목도 쫙 봤는데 보통 5점이 전체 응시자보다 한 2배, 뭐 많으면 한 3배 정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5배가 나온 거는 정말 히스토리가 유일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괜찮은 거였구나 라는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또 그 뒤에 또 10여 년을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경험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믿으시라고 믿으시라고 자료를 굳이 또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 시험 유형, 문제 유형 중에서 이제 오늘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살짝 맛보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맛보기 자료는 전부 어디서 온 거라고요? 그 공식 코스 디스크립션 거기에 많지도 않아요, 문제 수가. 그래서 많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꼼꼼히 이제 활용을 하려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입시 시장, 수험서 시장 이런 게 많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문제집들이 아주 수준이 높고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미국 쪽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 컬리지 보드에서 공식적으로 내주는 자료만한 퀄리티가 잘 없어요. 베런즈니, 프린스턴 리뷰니, 이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집도 사보면 이게 이상하네? 말이 되나 싶은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것도 다 활용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컬리지 보드에서 주는 문제 하나하나를 매우 우리는 소중하게 꼭꼭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신 문제들이라는 게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답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궁무진한 지식의 보고이고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의 두뇌를 활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체크해놓고 내가 맞았다고 끝내면 안 돼. 그래서 해설을 들으면서 관련 지식을 막 새끼를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썼는데 사실은 결과는 맞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갖고는 오셔야 되겠죠. 잠깐 스톱해서 앞에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문제들의 특징은 이제 무조건 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료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한 5대 5인 것 같은데, 자, 이 자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스를 보시면 The Declaratory Act인데 이게 passed by the British Parliament이고 이게 중요하죠. 1766년. 자, 1766년이라는 것만 봐도 저는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일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프렌치 앤 인디언 워가 1754년부터 1763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1763년에 프로클러메이션 액트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식민지를 본국 정부 영국에서 좀 더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없었던 세금도 매기고 이러면서 식민지 사람들의 저항이 시작이 돼서 그게 결국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과연 저의 예상이 맞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May it please your most excellent majesty that it may be declared
이거는 지금 중간에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Declaratory Act 법조문이다 보니까 법조문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옛날에는 무지무지 복잡하고 길고 수식어가 화려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적당히 생략도 했지만 이거 전체가 지금 보니까 하나의 문장인데, 아이고 봅시다.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parliament assembled겠죠? That the said colonies and plantations in America have been and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subordinate unto and dependent upon the imperial crown and parliament of Great Britain.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식민지는 영국의 관리를 받는다. 영국 왕실과 영국 정부의 소유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는 얘기겠죠. 뒤에는 and they of right ought to hav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make laws and statutes of sufficient force and validity to bind the colonies and people of America. 똑같은 얘기네요. Subjects of the crown of Great Britain in all cases whatsoever. 너네는 우리 식민지야. 우리 말 들어야 돼. 뭐 이 얘기를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프렌치 앤 인디언 워 이후에 본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식민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1763년에 그 프로클러메이션 액트잖아요. 그 프로클러메이션 액트라는 게 뭐였어요? 영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면서 캐나다 쪽하고 여기 저 미드웨스트 지방, 미드웨스트라고 하면 안 되나? 뭐 인디애나주 있는 거기 있잖아요.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이쪽 있는 그 지역을 노스웨스트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노스웨스트 지역을 전부 다 프랑스로부터 이제 영국이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식민지 사람들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영국 식민지를 계속 에팔레체 산맥 넘어서 노스웨스트 지방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었고 반면에 영국 본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냐 하면 지금 프랑스랑 힘들게 전쟁을 했잖아요.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힘을 뺀 거야. 돈도 많이 썼고. 그런데 지금 새로 확보한 이 노스웨스트 지역에서 인디언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식민지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본국 정부로서는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프로클레메이션을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식민지인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불만을 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야, 니네 우리 말 들어야 돼. 너네 우리 식민지야 라고 이제 못을 박는 그런 법이 나왔을 법하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Which of the following contributed most directly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n the excerpt? 아하, directly. 자, 그러면 A번은 the increasing divergence between colonial and British culture in the 1700s. 자, 1700년대에 영국 식민지와 영국 본국의 문화가 그렇게 달랐느냐 하면 글쎄요, 저는 별로 그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영국 본국 입장에서는 식민지를 좀 한 수 낮게 보는 그런 건 있었겠지, 시선은. 그리고 이제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영국의 후예라는 것을, 영국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뭔가 뭐 이렇게 영국 메인스트림을 따라하려는 그런 것은 있었겠지. 그거는 뭐 사실 1800년대에도 막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law와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B번. Debates over how Britain's colonies should bear the cost of the Seven Years' War. 와, 여기 지금 대놓고 Seven Years' War, French and Indian War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다행히 영국이 이기긴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이 전쟁이 또 영국 본국 입장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식민지인들이 이런 그 자신의 지역을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없었던 세금 같은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뭐 쿼터링 액트 뭐 이런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와, B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럼 C, D를 이제 읽고 확인해 봅시다. 왜 답이 아닌지. C번.
The drafting of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or Britain's colonies in North America. 자, 요거는 알다시피 1776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most direct하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예. 그 다음에는 D번. Conflicts between colonists and British Army leaders over recognizing Native American sovereignty. 자, 요거는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살짝 B하고 D하고 헷갈렸어요. 왜냐? 그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지역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까 영국 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과 식민지 사람들이 충돌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면에 식민지 사람들은 애팔라치아 서쪽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컨플릭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거를 over recognizing Native American sovereignty에 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법이 나오게 만든 가장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를 보고 이 문제를 풀라고 그냥 줬으면 저는 B를 찍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답을 맞춰보면 대부분 B가 맞죠. 제가 쓴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 이 AP 문제들이 이렇게 그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의 바탕에서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으로 바뀐 뒤로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뒷맛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답을 쓰긴 쓰는데 이게 좀 찜찜해. 정말 이게 100% 확신이 없어. 그렇지만 맞춰보면 대부분 맞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맞추면 대부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그만큼 아는 게 있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면 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하다는 얘기지. 다만 우리에게 좀 심적인 찜찜함을 남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찜찜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찜찜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장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찾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니까요. 실력이 쌓이면. 자,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이제 2번 가겠습니다. The actions described in the excerpt. 또 뭐 쓰네요. Most immediately led to. 아까는 뭐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겠느냐, 이 법안에. 근데 이번에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뭔 일이 가장 직접적으로 일어났겠느냐. 네. A번. Parliament strengthening its approach to generating new tax revenue in the North American colonies. 어때요, A번 지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1763년의 프로클레메이션 이후로 1776년에 독립선언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뭐 몇 년에는 무슨 액트, 몇 년에는 무슨 텍스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 새롭게 생겨난 텍스트들, 그로 인한 분쟁들 이런 거 열심히 외웠잖아요. 가능성이 있어. B번. Major and sometimes violent conflicts emerging between the various colonial regions. 자, B는 어때요? Between the various colonial regions 그랬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영국 정부와 식민지 전체가 컨플릭트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between colonial regions니까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C번. A colonial convention to call for independence from Britain. 자, 여기서 colonial conventio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컨티넨탈 컨그레스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컨티넨탈 컨그레스, 이전에도 뭐 약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같은 게 안 생겼던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컨티넨탈 컨그레스가 제일 먼저 언제 만들어졌냐면 1774년. 이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독립전쟁 그 직전인 거는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과 A를 비교를 했을 때는 A가 먼저지. 그래서 A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C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 그 다음에 D번은 Britain delegating greater authority to colonial assemblies.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랬다면 프렌치 앤 인디언 워 이후로는 점차 이 authority들을 회수를 해서 본국 정부가 다이렉트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이 정답은 A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Which of the following was the American colonists' immediate response to the attempts of the British Parliament to enforce the claims made in the excerpt? 자,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immediate response, 식민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대응은 뭐였을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 They acceded to Parliament's authority to regulate colonial commerce. 그랬나요? 그냥 얌전히 수용했나요?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저항하기 시작하죠?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B번. They denied the power of the British king over the colonies. 자,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 대통령도 우습고 왕도 우습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1700년대 사람들은요, 왕은 정말 신이 부여한 권력을 타고난 감히 내가 우러러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부분의 평범한 민중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생각에 반기를 든 게 이제 시빌 레볼루션이고 이 시빌 레볼루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독립이지만 그러나 이때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영국의 왕을 거부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거부한다면 영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어떤 우리 훌륭하신 임금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옆에 뭐 수상들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 1차적으로는. 그랬다가 계속해서 문제가 거듭이 되고 하면 에이 이거는 결국 왕의 문제로구나 라고 갈 수도 있지. 그런 과정이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죠. 미국 독립혁명에서. 그런데 여기서 굳이 지금 immediate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도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C번. They sought an alliance with France against Great Britain. 자,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서 영국과 싸운 것은 맞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도 맞는데 이것도 역시 한참 나중 얘기다. 그 다음에 D번. 그럼 D가 답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뭔가? They initiated boycotts of imported British goods. 이게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가장 immediate respon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보스턴 티파티 같은 거잖아요. 그게 1773년이었고 그 이전에도 뭐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건들이 이제 여러 차례 일어났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하 D가 답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Debates over the claims of the British Parliament in the excerpt most directly contributed 또 most directly contributed래요. To which of the following later characteristic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나중에 이제 미국이 혁명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그 정부의 특성이 이런 그 브리티시 파르리먼트의 조치에 대한 디베이트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그게 뭘까? A번, the reservation of some governmental powers for the states. 미국 역사에서 이 federal government냐 아니면 state냐 주권이 이거는 되게 오래된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요것과 당시의 영국 정부와 식민지의 관계와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 행위가 좀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분명해지겠죠. B번. The enforcement of term limits for the president. 자, term limits라는 거는 임기를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딱 2번까지 할 수 있죠. 연임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연임 이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된 거는 그 프레드릭이 아니라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1932년에 집권해가지고 그 뒤에 32년, 36년, 40년, 44년까지 사선을 했어요. 사선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모범을 따라서 2번까지만 허용하자. 어쨌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2번까지는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는 무조건 물러나는 걸로 이제 정했는데 이것과 역시 주어진 사례와도 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the establishment of taxation power in Congress.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라고 하는 게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s. 요게 미국 독립전쟁의 혁명의 구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브리티시 팔리먼트에는 미국 식민지의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우리 대표가 안 나가는 의회에서 정한 법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느냐 이런 디베이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었고 그로 인하여 C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맞죠?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D까지 마저 봅시다. The practice of judicial review by the Supreme Court. judicial review는 그러니까 위헌 심사. 이거 사법부에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거는 그 말버리 vs 그 메디슨. 말버리 vs 메디슨 케이스가 언제냐면 1800년 정확히 말하면 1801년. 왜냐?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당시에 그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이 이제 뭐가 뭐 어떻게 된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그 이후로 어떤 그 judicial review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요것도 뭐 이 논쟁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C번이 답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제 요 뒤에 이제 남은 문제들은 제가 한 2번 정도의 강의를 더 해서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에세이 3종 세트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문제 빨리 이제 다 풀어놓고 다음 강의로 이제 가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